이야, 정말 비가 좋긴 좋아요. 처음에는 이쪽 더덕에만 물을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물을 안 줬습니다. 근데 보면 황해져 버렸어요. 이게 풀을 뜯어내고 이제 다시 이쪽도 물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동안 발하지 않았던 더덕 씨앗들이 비가 오면서 이 작은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양이 올라오고 지금 사이사이 아주 작은 것들이, 이것들은 지금 물이 없어서 발화를 못했던 것들인데 그냥 꽉 차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쪽은 더덕을 심어놓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발화한 뒤에 물을 좀 줬거든요. 물을 좀 줬더니 씨앗이 전부 다 발화를 다 해서 빽빽하게 맺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이 안쪽에는 호수를 끌고 들어오기가 좀 지랄 같아서 제가 안 줬어요. 안 줬는데 풀을 뽑고 나니까 듬성듬성해요. 근데 저와 같이 발화되지 않은 씨앗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도 이제 물을 주기 시작하면 발화가 안 됐던 씨앗들이 전부 다 올라온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우리가 물 주는 것보다 자연에서 내리는 비가 우리 아내들한테는 더 좋은데, 비가 너무 안 와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올라오는 거. 요거는 풀 뽑으면서 같이 딸려 올라왔고 이제 말라 죽는 거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눈에 띄는 풀들만 한 번씩 제거해주고, 요게 내년에 옮겨 심으려고 좀 모종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확실히 비가 오고 나니까 얘네들 색깔이 틀려져 버려요.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는 거죠. 어린 것들, 인자 발화를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도 인자 올라오는 거고. 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호응하잖아요. 없어요, 더덕이. 근데 비가 오고 물을 주고 하면 요 사이에서 또 이제 못 올라왔던, 발화를 안 했던 것들이, 더덕들이 올라올 거라는 얘기죠. 아, 근데 정말 풀 진짜 대단해. 풀을 한번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뽑으면서 이제 더덕들이 이렇게 상해버린 거죠. 풀 뽑으면서. 근데 풀을 안 뽑아버리면 더덕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다고 풀을 놔둘 수는 없고, 이놈들을 잘 키워야 내년에 본격적으로 옮겨 심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응달이라 좀 나은데, 이쪽은 양달이라 햇빛이 아주 아침부터 저녁 해 질 때까지 뜨는 자리인데, 결국은 물이 부족하다는 거죠.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 안 났어요. 저 밑에는 지금 제가 물을 한 번씩, 저기 상추 물 주면서 저기를 물 한 번씩 뿌려줬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올라왔죠. 엄청나죠, 엄청나. 아유. 이것들은 다
다 어린 싹들이 올라온 것들이에요. 이 사이에도 보면 지금 또 올라오고 있고. 여기도 물을 안 준 자리죠. 여기도 물을 안 줬는데 여기는 그늘이 좀 심합니다. 요 위에 요 나무들 때문에. 그래서 동쪽에 뜨는 해를 늦게 봤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동쪽에서 뜨는 해를 바로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없죠. 이 물을 줬으면 얘네들도 여기도 빽빽하게 올라왔을 건데 물을 안 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주기 좋은데 이 짧은 거랑 여기는 제가 물을 다 줬습니다. 요까지 줬어요. 요까지는 물을 한 번씩 줬어요. 날이 너무 뜨거워서. 요 뒤로는 물주기가 지랄 같아서 안 줬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물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물을 줘야 발화가 안 됐던 어린 싹들도 발화가 안 된 씨앗도 이제 발화가 되겠죠. 어찌됐건 이번 장마 시작으로 인해서 그동안 발화가 안 됐던 것들은 또 발화가 되기도 하고 그럴 거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이때가 양명조가 강하기 때문에 물을 계속 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랑은 아예 손을 안 댔습니다. 고랑의 풀을 제거해 버리면 더 빨리 마르죠. 올해처럼 비가 안 오는 이런 해는 이 고랑의 풀을 제거해 버리면 더 빨리 말라버려 흙이. 이번 비로 땅은 푸석푸석합니다. 쑥쑥 발을 디디면 고랑 만드는 곳은 그냥 쑥쑥 들어가요. 비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단단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사입니다. 마사. 이 땅 자체가 마사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굉장히 단단해요. 근데 비가 한 번 오면 진흙만큼 푸석푸석합니다. 그냥 쑥쑥 밟으면 들어갈 정도로. 굳이 고랑까지는 풀을 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더덕에 있는 풀 뽑아주면서 밟고 다녀도 지금 보시면 많이 풀이 누웠잖아요. 이게 사람이 밟고 다니는 게 이게 무시 못할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한 번씩 밟고 다니는 그 자체가 고랑에 있는 풀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덕밭에서 뽑아놓은 건 고랑으로 다 넘겨버리기 때문에 가려지는 거죠. 밟고 가려지고. 고랑은 아예 풀을 손을 안 댔어요. 이렇게 큰 것들, 요런 것들만 그늘 만들어 버리니까 큰 것들은 한 번씩 꺾어주고. 이제 며칠 지나 보면 알겠죠. 여기서부터 한 고랑, 두 고랑, 세 고랑, 네 고랑까지 쫙 밀고 올라오면 이제 바닥에 있던 씨앗이 발화를 못했던 것들이 밀고 올라오면 이제 연두색으로 싹 변하겠죠. 지금 또 장마철이고. 근데 곡식보다 이렇게 풀이 더 빨라요. 로타리를 쳐서 싹 다 제거를 했는데 비가 오자마자 풀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제 또 햇빛이 강하고 비가 안 오면 다시 로타리를 쳐서 다시 말려버려야죠. 씨앗을 발화시키고 뒤집고 발화시키고 뒤집기를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지금 자 2번 로타리를 쳤습니다. 2번 로타리를 쳤는데 또 올라오기 시작해요. 비가 오자마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로타리를 한 번밖에 안 쳤어요. 아주 뜨거울 때. 근데 지금 다시 쳐야 되죠 이제. 근데 이번 이제 날을 봐야죠. 땅이 젖은 상태에서는 로타리를 못 치니까 야가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제가 갖고 있는 약 2,000평의 땅을 전부 다 로타리를 다시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풀과의 전쟁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풀과의 전쟁은 할 수가 없어요. 야, 이게 브로콜리인데 참, 아유, 제가 올라오면 손을 한번 때려버립니다. 워낙 애벌레들이 많아서. 이놈이 비름인가요? 야는 거꾸로 뒤집어져 있어도 비만 오면 살아나는 놈. 진짜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뒤엔 이 애벌레 떨어진 거 보세요. 하나 둘 세 마리 떨어진. 그냥 이렇게 툭툭 치면 애벌레가 툭툭 떨어져요. 이걸 이 브로콜리 열릴란가 모르겠네. 야, 풀과 풀 사이에서 그 사이에다가 나비가 유충을 놔서 브로콜리에 딱 유충을 놔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나비도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게 잘 찾죠. 잘 찾아서 지네들도 종족 보존을 해야 되니까. 걸음을 좀 주면 좋은데, 여기는 더덕을 심고 남은 고랑입니다. 더덕을 딱 심어놓고 남은 고랑이다 보니까 이제 브로콜리 10주를 심었는데 뭐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고추, 여기도 고추도 10주를 심었어요. 고추 10주 심었는데 이렇게 열매 열리잖아요. 꽃도 새로 피고. 벌 키우는 사람이 이때가 제일 지약입니다. 지금 이 고추에는 꽃이 계속 펴요. 계속 피는데 여기에다가 농약을 계속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벌 키우는 사람은 착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벌 키우는 주위에 대형 고추밭이 있다 그러면 조상병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추는 벌들이 와서 수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벌들이 와서 수정을 해주면 고추 열리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뭐 거름을 잘 줘야 되겠죠. 거름을 잘 준 상태에서 벌이 이렇게 주변에 있으면 수정이 엄청나요. 그래서 고추 양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이거는 저 밑에 지방에서 경험한 거죠. 요놈은 당근인데 야도 이쪽에는 거름이 하나도 없어요. 아예 거름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거름을 아예 안 넣었어요. 저쪽에 이제 옮겨 심을 자리는 거름을 넣는데 여기는 거름 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 모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안 오면 마사가 많이 섞이다 보니까 비가 안 오면 땅이 단단해져요. 요놈들도 당근들도 솎아주기 하고 해야 되는데 원래 이런 씨앗들은 모래하고 섞어서 뿌려줘야 되거든요. 상추 요런 것도 마찬가지고 씨앗과 이제 마사나 모래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졸졸졸 뿌려줘야 하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냥 뿌려줬더니 이렇게 떨어진 데는 많이 떨어지고 안 떨어진 데는 아예 씨앗이 없고. 상추가 그런 경우죠. 모래하고 섞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상추가 그냥 씨앗이 같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요런 경우는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솎아주기를 하잖아요. 이제 좀 크면 요놈은 좀 컸죠. 이제 요렇게 크면 옆에 작은 것들이 있어요. 작은 것들은 놔두고 뽑아버리는 거죠. 큰 걸 뽑아서 이렇게 좀 컸다 싶으면 뽑아서 요거 밥 비벼 먹으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큰 것만 뽑아요. 작은 것들은 안 건드리고 큰 것만 뽑아서 좀 컸다 싶은 것들만 뽑아서 이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옆에 게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작잖아요. 작으면 이런 건 놔두고 그 옆에 조금 더 큰 놈, 요런 놈들 또 뽑아 먹고. 이게 이제 어린 것들이 이제 계속 커 나오는 거죠. 여기도 좀 뽑아서 공간을 만들어 주니까 옆에 게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하나 있는 거는 안 뽑고 놔두고 이렇게 뭉쳐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뭉쳐 있는 이런 곳에는 큰 걸 뽑아줘요. 큰 걸 뽑아서 크다고 해봐야 제 손가락 길이밖에 안 되니까 요런 거는 뽑아서 이제 밥 비벼 먹어버리고 그러면 옆에 있는 작은 것들이 계속 커서 올라옵니다. 요놈도 마찬가지고요. 요놈도 이 담배상추라고 하는 건데 야 뭐 병들었다. 이 담배상추라고 하는 건데 요놈도 너무 촘촘히 그냥 뿌린 데는 뿌려졌고 안 뿌린 데는 안 뿌려져서 요게 좀 아삭아삭한 그런 맛이 있어요. 담배상추가. 그래서 요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얘는 조금 공간이 넓어졌잖아요. 여기는 공간이 좁고 이렇게 좁은 데는 큰 걸 뽑아서 먹어버립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걸 뽑아서 밥 비벼 먹어버리고 작은 걸 키우는 거죠. 이게 요 밑으로는 좀 많이 뽑아서 좀 야는 조금 컸어요. 이렇게 이 거리 간격 차이가 있는 것들은 놔두고 요 안에서 이제 또 뽑아내야죠. 요런 경우에 이렇게 큰 것들을 중간중간에 큰 것들을 뽑아버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제 손만 하죠. 이제 요것도 요 사이에 여기 작은 것들이 하나 있잖아요. 요 작은 거 요 놈을 키우는 거죠. 그러려면 요 앞에 요 놈을 뽑아내고 이 옆에 거를 하나 또 뽑아내고 그래서 가운데 작은 걸 키워줘요. 그 뽑아낸 거는 이제 밥 비벼 먹고 이제 요렇게 커지면 이제 요 놈들은 이제 입을 따다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기 싸 먹으면 되죠. 뭐 어찌됐건 아씨 농사는 힘들어요. 농사를 짓는다는 건 힘들고 내가 먹을 거 그냥 내가 지어 먹는다 그러면 좋고 뭐 농사를 지어서 뭐 돈을 벌겠다 이거는 정말 아유 개소리 사람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아 이렇게 보니까 풀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상추, 당근, 고추, 이제 브로콜리는 실패를 했고 이렇게 해서 그냥 봄, 여름을 보내는 거죠. 저런 걸 먹어가면서 봄, 여름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더 하죠. 물가도 비싼데. 자, 요놈은 그 뭐죠? 방울토마토. 근데 약간 검은색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검은색은 안 됐어요. 이게 더 커야 검은색이 되는 건지. 요런 건 나무를 좀 꽂아서 달아 올려줘야 흙이 안 묻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지주대를 좀 세워주면 좋고. 요놈도 물을 안 줬어요. 물을 안 주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제가 물 주니까 이제 그때부터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물을 안 줄 때는
크지도 않더만 물을 주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땅바닥에 닿으면 썩거나 상하니까 지주 때 심어주는 게 좋죠. 아이고, 이놈의 풀들은 어찌나 잘 나는지. 먹을 거 없어도 기가 막히게 올라와. 요런 것도 지금 구부러져서 땅바닥에 내려앉는 중이니까 열매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대주면 땅바닥에 안 내려앉죠. 아직 익으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도 지금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땅바닥에 주저앉았으니까 여기다가 풀을 뽑아서 올려놓으면 땅바닥에 주저앉지는 않으니까. 돈 욕심만 버린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돈 욕심만 버린다면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사람들이 남들과 같이 나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욕심만 안 부리면 촌에서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야는 가지인데 지금쯤이면 컸어야죠. 제 무릎 높이만큼 컸어야 되는데 안 커요. 이 비닐을 안 씌워놔서 그렇습니다. 물론 비닐이 씌우면 좋겠지만 굳이 열리면 먹고 안 열리면 말고 그러면 되는데 내가 먹을 건데 뭐 하려고 비닐을 씌워요. 환경으로만 먹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비닐을 안 씌우는 겁니다. 비닐을 안 씌우고 그냥 이렇게 놔둬서 가지가 열리면 먹고 안 열리면 말고. 가지도 제가 다섯 그루를 심어놨는데 상태가 다 그만해요. 이게 하우스에 있다가 나온 놈이라 얘네들은 하우스에서 모종을 키워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몸살을 심하게 하는 거죠. 예. 이놈들 같은 경우는 비닐을 씌워주면 괜찮은데 비닐을 안 씌워주면 정말 안 커요. 몸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도 지금은 좀 살아난 거죠. 이전에는 상태가 더 안 좋았는데 좀 살아난 거예요. 인자 정신 차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하우스에서 나올 때는 좋았겠지만 하우스에서 밖으로 옮겨 신고 난 뒤에는 상태가 안 좋았다가 인자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풀들을 이제 가지 밑에 흙들이 마르지 말라고 풀 뽑은 거 이렇게 가지 밑에 넣어 놓으면 다른 잡초도 안 올라오고 흙도 잘 안 마르고.
뭐 이렇게 사는 거죠. 야들은 이게 모둠이라고 그런가요? 이제 씨앗 중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모둠 쌈 채소라고 하나요? 근데 야들은 진짜 잘 커요. 제가 이것도 지금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잘 큰 걸 뽑아요. 그리고 이렇게 따로 홀로 이렇게 따로 이제 되어 있는 건 안 뽑습니다. 요런 건 이제 잎사 따먹으면 되니까. 근데 뭉쳐 있는 것들은 제가 뽑아 버립니다. 지금 두 번 뽑았어요. 근데 워낙 씨앗을 잘 뿌려놔갖고 완전히 그냥 촘촘하게 돼버리죠. 요런 경우도 이제 중간중간에 잘 큰 놈 중간에 걸 하나 뽑아버리죠. 중간중간에 뽑아서 안 큰 걸 키워주고, 그럼 이렇게 홀로 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건 따라 올라와갖고 제가 옮겨 심어놨는데 야도 죽게 생겼네. 이렇게 홀로 떨어져 있으면 이제 안 건드리고 잎사귀만 따먹고, 이렇게 홀로 떨어져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잎사귀만 따먹고 뭉쳐 있는 것들만, 이렇게 빼곡하게 뭉쳐 있는 것들만 제일 큰 걸 뽑아버리고 그냥 쌈 싸먹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부러졌네. 요것도 뽑혀갖고 다시 심었는데 희마리가 없네. 요런 경우도 안에 거 이제 빽빽하잖아요. 빽빽하니까 안에 거를 제거해 줘야죠. 제거해 줘야 요렇게 가쪽으로 있는 걸 살려놓고, 그러면 야는 커지죠. 어차피 판매할 게 아니라서 크게 미련을 안 두죠. 요만큼 있는데, 이게 야를 판매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거기 때문에 굳이 벌레가 먹거나 뭐 상태가 안 좋으면 뽑아서 버리면 되고, 굳이 농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먹을 건데 농약을 왜 해요? 좀 있으면 이제 대추가 이제 꽃이 필 거예요. 저 꽃망울이 지금 이렇게 맺혀 있으니까. 그러면 대추도 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대추를 판매용으로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이제 좀 어렵죠. 왜냐면 또 농약을 칠 거니까. 이게 사람들이 농약을 너무 많이 쳐서 문제죠. 그냥 주변에 보면 전부 농약입니다. 농약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 먹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직접 지어 먹는 게 더 나아요. 여기에 제가 만약에 거름을 했으면 엄청났을 겁니다. 근데 거름을 안 하다 보니까 더디게 크는 거지, 거름만 했다면 엄청날 거예요. 저런 고추 같은 모종 옆에도 거름을 뿌려주면 엄청나게 크겠죠. 될 수 있으면 농산물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지어 드세요. 경기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해도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지는 못해요. 그냥 이거 큰일 났다, 일이 없다, 이런 느낌일 뿐이지, 야 배고프다 이런 소리는 아직 안 나온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 심한데 라고 이제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기즉혈, 기가 가야만 혈이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가 엎어지면 혈도 엎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24년도 이제 후반기잖아요. 우리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니까 6개월을 전반기, 6개월을 후반기 이렇게 나누니까 24년도 후반기는 여러분 즐기세요. 왜? 지금과 같은 행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년부터는 정말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04년도 후반기는 즐기세요. 이 풍요로움을.